안녕하세요. 손해와보험연구소입니다. 이 동영상은 초보 설계사들과 일반 보험 소비자들을 위해 알기 쉬운 보험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부분은 변형되거나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계 고수분들은 듣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저번에 세 가지 케이스를 들어서 고지 의무를 설명드리겠다고 했죠. 첫 번째 사례로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걸 고지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올 한 해 제가 고지 의무와 관련해서 목격한 최악의 보험 설계입니다. 이 건을 살펴보면서 가급적이면 고지 의무를 피해가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죠. 이 사례는 예전에 간단히 블로그에서도 소개했던 사례입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 이 보험의 피보험자가 재외동포였다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H2 또는 F4 비자로 국내에 들어옵니다. 이때 입국 전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이 건강검진에서 전염성 질병 등이 발견되면 국내 거소신고증 발급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국내 입국도 제한됩니다. 하지만 비활동성 간염이나 과거의 결핵 흔적 같은 것들이 있을 때에는 또 발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발급이 되었다고 해서 이 사항들을 보험 가입 시에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뒷면도 한번 볼까요? 뒷면을 보면 허가일자와 만료일자가 있는데 1년에서 3년마다 다시 갱신합니다. 다시 갱신할 때도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재외동포가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고지 의무와 관련하여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제 보험증권 한번 볼까요? 일단 계약 자체는 심플합니다. 암에 대해 특화되어 있고 수술과 입원 시에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외동포 분들이 오셔서 처음 접하는 일이 일용직 건설 노동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치료비가 드는 경우나 치료를 받는 경우에 대한 걱정이 있으셔서 아마 이렇게 설계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말기 간질환 특약은 왜 들어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하나 싶으시겠지만 아마 끝까지 들어보시면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보험료는 한 달에 10만 7,330원이 됩니다. 재외동포 분들이 일하시면서 선뜻 이 금액을 내기는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보장사항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잘못된 설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 뒤에서 발생합니다. 피보험자가 받았다는 건강검진 기록의 그 원본은 아니지만 당시의 진료 기록입니다. 첫 줄부터 무시무시하네요. 비형간염 보균자라는 언급으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15년 12월 고혈압약을 처방받았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복부 CT에 저에코 결절이 보인다는 소견이 있네요. 간질환을 시사하는 소견이죠. 그리고 3개월 후 복부 CT 재검을 받으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 아래에는 간암의 표지자인 AFP가 상승되고 있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분 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들을 시간별로 나열해 보면 꽤 재밌습니다. 취업을 위한 건강검진은 16년 1월, 보험 가입은 그해 11월, 연장 건강검사 및 1월에 얘기했던 추가 검사를 12월에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간암으로 간을 4분의 1 절제합니다. 이상한 게 보이시지 않나요? 뭔가 의도적인 것 같은 느낌도요? 그럼 구체적으로 청약서 문구 갖다가 한번 비교해보죠. 일단 예상하신 것처럼 청약서상의 최근 3개월 이내라는 문항은 피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그보다 한참 전인 1월에 받았으니까요. 청약서상의 최근 1년 내의 추가검사라는 문항도 피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에 재검사를 받았거든요. 이제 남은 건 이것뿐입니다. 마지막 관문. 최근 5년 이내라는 청약서 문항만 피하면 됩니다. 이것도 쉽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4번에서 걸리네요. 일단 30일 이상 투약은 정면에서 걸립니다. 발타넥스라는 약은 고혈압에 처방되는 약인데 31분을 처방받으셨습니다. 게다가 기록상으로도 15년 12월에 이미 고혈압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으시네요. 추정해보면 아마 이분 국내에 들어오셔서 한 달마다 고혈압 약을 계속 처방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합치면 7일을 넘을 확률도 매우 크고요. 게다가 B형 간염이라서 반드시 어디선가 치료나 처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술, 담배를 매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발타넥스 같은 고혈압 약과 술이 함께 작용해서 간 질환이 더 심해졌을 확률이 크고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만으로도 고지의무 위반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 외의 자료를 찾아본다면 아마 간염과 관련해서도 고지의무 위반이 확실해 보입니다. 허탈하네요. 고지의무 위반을 어떻게 보면 잘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고지의무를 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확실히 고지의무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말입니다. 5년치의 의무 기록을 찾아서 전부 확인해 보면 아마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고지의무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물어본 사람이 준 정보만으로 판단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이 사례를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최악의 설계로 꼽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분명 이건 전문가에게 물어봤거나 본인이 상당히 오랫동안 설계를 하신 분의 솜씨입니다. 근데 꼼수로 고지의무를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거죠. 덕분에 이 고객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은커녕 해지를 당해버렸고 1년 이내이므로 아마 해지환급금조차도 한 푼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무리해서 설계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오늘 하루만 두 군데서 받은 유병자 보험에 관한 내부 자료들입니다. 설계사들을 위한 안내 자료인데 어쨌든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꼼수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유병자 보험 가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런 쪽으로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은 차라리 부담보 특약으로 가입시킨 후에 5년 동안 치료받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손해화보험연구소는 상담과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산재, 근재, 후유장애, 암 및 뇌졸중, 원인 미상 사망, 자살 등의 상담을 원하시거나 설계사분들의 교육을 원하실 때에는 위의 주소로 연락 주십시오. 페이스북과 블로그 주소도 나와 있으니 한번 방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